대통령까지 X 옛날 트위터를 참전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당무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논란까지 좀 번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당무 개입을 놓고도 그러니까 뭐 정말 아직 디테일 놓고는 뭐 찬반이 오가던데 어쨌든 있을 필요가 없었던 논란이 민주당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반 국민들은 좀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그 명언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하는데 양쪽 당 모두 분열로 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이 망하면 그 정치의 기본에 대한민국 자체도 저는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예, 분열 양상 비난 제발 그만. 저는 그 당무 개입과 관련돼서는 사실 원래 육공화국 초기에는 원래 당대표 대통령이 겸직했어요. 여당에서. 그때는 총재였죠. 총재였고 네. 공천도 다 했고.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그 민자당 합당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총재였고 민자당. 예. 그다음에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 맞아요. 그리고 박태준 뭐 최고위원. 최고위원. JP가 최고위원. 원내대표는 원내총무였고. 예, 원내총무였고. 그런 식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당 정치 실현한다고 당대표 별도로 두고 원내총무는 원내대표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죄악시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도 솔직히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저기 할 때까지는 그냥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고 하는 거 여야가 다 알면서도 아름아름 넘어가 줬단 말이에요. 예. 서로 자기들 순서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자기들이 어찌 보면 그 국정 운영에 어떤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 그 당 그 저기 전당대 여론조사 돌린 거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해서 처음 2년인가 나왔죠. 징역 2년도 나왔었고. 나오긴 했죠. 그런 건 좀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아니 너 좀 저 공천 주라는데 뭐 말이 많네. 그게 이제 본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 했다가는 무조건 감옥 가게끔 특검까지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민주당이 여당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답답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당무 개입 소리 들으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답답하니까 무슨 당무 개입이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판을 누가 깔았냐? 민주당이 깔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 이게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이제는 그냥 좀 여야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현실적인 합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해놓고 계속 이러지 말고 저는 이거 그 X에 올린 거 보면서 솔직히 기탁금 좀 낮춰서 해줘라. 너무 낮추는 분위기죠. 네네. 낮춰서 해줘라 같아서 해줘라. 네네네. 해줘라.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때. 그러면 또 지지자들이 이제 우리 전민철을 위해줘야지 하면서 몰리겠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이지 않은 거 이제 그만 민주당도 현실 정치로 오셔라.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특활비를 유용한 혐의로 이제 죄가 확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김영선이 해주라는데 말이 많네,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발언을 한 거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자,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투영하는 사람들이 딴지 게시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딴지일보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린 당신을 믿었는데 당무 개입 수준이 윤석열 대통령 이상이군요. 거 해주라는데 말을 안 듣네 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무 개입을 하는 차원에서 당신이 다를 거 무엇입니까? 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저는 이제 싸울 때까지 갈 때까지 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또 진보 진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진짜예요? 아니면 진짜 싸우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싸우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약속 대련으로 하시는 거죠. 유시민님이 뭐 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유시민님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칼로 잭나이프로 뭐 공격하려 했다면 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솔직히 약하게 때렸거든요. 그 짜고 치는 건가요? 이게 당에 약간 나중에는 화합하는데 내 티오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인가요? 저는 그 말이 좀 귀에 잘 들어왔는데 유시민 작가님 말씀 중에서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왔다. 아, 네. 네, 이제 그 말에 저는 의중이 대충 느껴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맞아, 그런 것 국가의 같아. 최근에 아시겠죠?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수의 최고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조갑재 선생님과 정의전행에 모셔서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도 저렇게 끌어안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인사권을 주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전화를 해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왜 내가 없는 존재처럼 하냐. 그러니까 러브콜 한 거죠?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네. 대해서 이재명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잘할 거다라고 응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나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봐주지 않고 나를 쓰지 않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저는 이야기가 아닐까. 나 좀 그러니까요. 써줘라.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결국은 대화합으로 갈 수도 있고 당 대표 대결을 하면서 극단으로 분단까지 간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분단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서로의 이제 오해나 서운한 점들이 표출이 되면은 네. 그거를 결국에는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의 최고의 관점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로 규합할 것인가. 그게 최고의 누가 되든 네. 그 규합의 문제가 최고의 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래가지고 이게 다 짜고 치는 대련이라는 얘기를 진보 진영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는 분들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유시민인데 진짜 싸고 싶으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자신 사건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선언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 가기는 조금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멀었어. 아니고 아직 멀었어. 그렇긴 한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예. 이러다 집토끼 다 나간다고. 예, 예.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 저는 거기서 느꼈거든요. 루비콘강 앞에서 예. 나 건넌다 한 것 같아요. 그 집토끼 다 나간다는 게 집토끼 데리고 루비콘강 건너서 탈당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지면 이기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시도할 것 같고 예. 이 정청래 대표가 졌을 때 그때 정청래 대표가 그냥 주저앉는 방법도 있지만 너네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러다 집토끼 다 나간다 그랬잖아요. 예. 집토끼 데리고 나간다. 근데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옆에 마침 하나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있어요. 베이스 제가 캠프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베이스 캠프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조국 혁신당 어떻게 될지 저한테 이제 많이 물었을 예.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조국 대표 이제 3등 했기 때문에 정치적 미래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제일 높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을 떼고 예.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 뛰어들어서 민주당의 다음 총선 공천을 받는 길일 거다. 예. 각자 도생의 길을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국 혁신당이 안 깨지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재명의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재명의 싸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기를 바라는 정청래 후보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문재인의 뒤를 잇는 그냥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뉴 이재명들은 이제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부딪히는 거는 가치 전쟁이기도 한 게 두 개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지금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이 된 뒤로 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이게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가 검찰개혁, 예. 하나가 탈원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개에서 모두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렇죠. 검찰개혁에서 보안수사권 유지하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탈원전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예. 예, AI와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밀고 나간다고 했을 때 예. 원전 새로 짓고 이제 탈원전 포기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어떤 가치를 배반하는 일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유시민 작가가 저는 치고 들어왔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예. 유시민 작가가 바로 다른 의미 아니라 김대중의 민주당을 노무현 문재인의 민주당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저 예. 지금 일단 이제 당 분위기 네. 중계를 해주셨는데 전수민 변호사 느끼시기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60점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그래, 오해가 그냥 있으신데. 국민의힘 얘기만 하자. 네. 향수야. 왜냐하면은 그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10년 전 2016년에 공천에 컷오프 됐잖아요. 예. 그때도 탈당하지 않고 난 당을 지켰다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 일관되게 나는 의리가 있고 당을 배신하지 않고 컷오프 됐어도 나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늘 지켜왔던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만약에 조국 혁신당으로 가거나
뭐 탈당을 한다. 그럼 본인의 정치 인생 끝나는 거죠. 그건 왜냐면 모르죠. 한결같아야 내가 그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쌓아놓은 정청래 전 대표만의 서사가 있는데 그 서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조국혁신당으로 뭐 이렇게 뭐 분당해서 간다.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이 본인한테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다면 신혈주의, 나는 정통, 적자라는 그 자부심이 있는데 그 노사모의 적자나 자부심에서 난 당을 지켜왔다는 그 자부심. 네. 일관성 그다음에 그거 자체 스스로 서사를 깨버린다는 점에서 전천 대표 그 선택까지는 하기 쉽지 않을 자, 거다. 친구야. 네. 네. 이분은 김의겸님한테 밀렸어요. 네. 그래서 김의겸의 친구인 조국을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고 감안해서 조국이랑 합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조국 씨는 지금 영향력도 3%도 안 망했으면 되는 망했다고. 지지율인데요. 진짜 망했잖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